여기도 이 바닥돌이 흙을 걷어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덮은 거죠. 그것은 돌을 정교하게 짜맞춰 쌓은 성벽이었다. 전형적인 고구려 성벽인데 석축은 남고 윗부분은 무너져 내린 상황. 높이가 상당해 보였다. 이 앞에는 후대에 보축한 거지. 후대에 보축한 거고, 이건 원래 성벽들인데 성벽에서 적심석까지 저 높이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와 적어도 한 6, 7m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밑에까지. 무너져 내린 성벽 아래론 그곳에서 빠져나온 듯한 돌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네. 근데 이런 55cm. 마치 옥수수알처럼 앞은 볼록하고 뒤는 뾰족한 쐐기형의 돌. 이 높이가 어이구. 높이가 20cm. 20cm. 네, 돌을 다듬어서 이게 품자형이죠. 일종의 이것도 품자형인데. 성벽은 이 쐐기 모양의 돌을 품자 형태로 쌓아 지었다. 쐐기돌을 이용해 성을 쌓는 것은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다. 고구려인들은 쐐기돌을 육합 쌓기로 쌓고 반대면에 돌을 맞물려 성을 완성했다. 그에 반해 중국인들은 흙을 다져 속을 채우고 벽돌로 지지대를 쌓아 성을 완성했다. 두 성은 충격에 대한 강도가 달랐다. 고구려의 그 어떤 성곽의 특징은 그 토성, 그리고 석성, 토성, 혼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석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성곽은 대개 흙으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이후에 와서는 이제 벽돌성이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이제 고구려와 중국의 어떤 성곽의 차이를 구분한다고 한다면은 고구려는 돌로 성을 만들고 중국은 흙으로 성을 흙이나 벽돌로 성을 만든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산에서 발견한 고구려의 성벽은 중국이 신축한 남북 방향의 성벽과 직각으로 교차해 있었다. 이 성은 어디까지 이어졌던 것일까? 중국이 펴낸 약식 발굴 보고서에 관련 사실이 기록돼 있다. 보고서는 고구려성이 호산을 둘러싸고 있고 명대장성이 중자 형태로 이를 관통했다고 적고 있다. 고구려 성은 호산 전체를 감쌀 만큼 거대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중국이 남북 방향으로 신축한 장성의 성벽에 눌려 있다. 명대 만리장성의 새로운 동단 기점으로 지목된 호산 산성. 그곳에 고구려가 묻혀 있다.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압록강변 호산에 만리장성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만리장성의 석축을 발견했고 그 위에 새롭게 성을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이 신축한 성벽 아래에는 또 하나의 고구려식 석축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구려 석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구려 성은 이렇게 바로 장성성 1990년 호산에선 중국 역사상 보기 힘든 유적이 발굴됐다. 호산의 고구려 성벽 아래쪽에 얼핏 봐선 형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제법 큰 구덩이가 있었다. 이게 우물터네. 그대로 메워버렸다고 그러더니 이게 메운 거네요. 구덩이의 입구는 흙으로 메워진 상태. 4m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직경 4.4m, 깊이는 6m에 이르는 대형 우물이었다. 벽면은 성벽돌과 똑같은 형태의 돌로 지어져 있었다. 고구려 성에서 보이는 품자 쌓기 구조가 그대로 적용됐다. 성을 쌓듯 돌을 품자형으로 쌓아 축조한 대형 우물. 그것은 병사들과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시설이었다.
우물의 규모로 보아 성 안에 주둔했던 인원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고구려 성산산성. 이곳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다. 물을 가두어두는 수뢰. 폭 5m, 높이 6m, 길이 60m의 긴 탱크 형태로 품자 쌓기로 지었다. 이쪽에 보면은 이건 고구려식 그 성벽돌, 이런 것도 성벽돌, 고구려식 축성법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 석축을 쌓고 진흙을 발라서 물을 가두는 양식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성에서는 거의 다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호산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지웠다. 만리장성 동단기점을 기념해 만들어진 호산장성 박물관엔 이곳과 관계없는 한나라대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고구려의 쇠깃돌은 명대만리장성의 기초석으로 둔갑했다. 우물조차 중국의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 고구려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설명문. 그런데 이 안내문에 호산의 박작성이란 말이 등장한다. 박작성은 어디일까? 구당서에 박작성이 등장한다. 박작성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고구려의 성이었다. 648년 3만여 명의 당군이 산동반도의 내주를 출발, 바다를 건너 압록강으로 쳐들어왔다. 당은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지만 함락이 쉽지 않았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그 이유가 기록돼 있다. 박작성이 호산에 위치한 고구려 성인 것일까? 산 위에 올라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봤다. 호산의 정상. 가파른 절벽은 능선을 이루며 마치 성벽처럼 자연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 산 아래로 흐르는 압록강과 애하. 그것은 천혜의 방어막이었다. 그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은 압록강 중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작성은 압록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가 압록강 하류에 있는 박작성을 취하게 되면은 그 압록강을 통해서 서해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해상 교통로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박작성을 취하게 되면은 바로 요동 지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거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구려의 어떤 대외 진출 과정에 있어서 박작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록강가에서 출발한 고구려는 정복 사업을 통해 급속히 팽창했다. 고구려는 철갑 기마무사에 의한 기동성 있는 기습 공격과 험악한 산과 강을 이용한 철옹성에 의지해 강역을 넓혔다. 국내성에서 압록강을 따라 250km 지점에 위치한 박작성은 서해로의 해상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고구려 해양 방어 체계의 핵심이었다. 호산에 고구려의 박작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고과견감 91년. 1991년 호산 일대를 발굴한 중국 조사단은 이곳에서 쇠깃돌로 쌓은 석축과 대형 우물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이곳에 고구려의 대형 성벽터가 있었다는 발굴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전 유령성 박물관장 왕면후가 집필한 고구려 고성연구.